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실적 공개했는데 깜짝 실적이었습니까? 예, 예상보다 좀 좋았을 때 우리를 이것을 흔히 증권시장에서 어닝 스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예. 그런 면에서 깜짝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매출이 1분기에 그러니까 올 1분기에 77조 정도를 기록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공식으로 71조 아닌가? 71조? 71조요. 네. 예, 71조. 지난해 동기보다도 11.37%가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매출은 증권시장 예상보다는 좀 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깜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깜짝이라고 칭할 수 있는 대목은 이익인데요. 영업 이익이 6조 6천억이 났는데 네. 이게 보통 증권시장에서 예상은 한 5조 내지 5조 5천억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이거보다도 1조 정도가 더 높습니다. 예. 더구나 이 1분기에 영업 이익 6조 6천억 원은 반도체 경기가 가장 나빴던 지난해 1월 달에 6천억 원대에 비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이익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이익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예. 많이 팔려서라기보다는요. 네.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아. 그동안 반도체가 덤핑, 또 마이너스, 재고, 누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최근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판매 단가가 껑충껑충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직 각 사업부문별 실적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흑자를 이끈 효자는 뭐였어요? 예,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1월 달부터 3월까지가 1분기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세부적으로 집계가 되려면 3월 말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은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 1분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른바 잠정치라고 해서 텐터티브 실적이라 해서 발표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각 부분별로 얼마나 플러스가 있었고 마이너스가 있었는지 예. 이것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현금 흐름표상으로 돈 들어온 거, 나간 거 이런 것만 쭉 집계해 놓은 그것을 지금 실적으로 발표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부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서 크게 벌었느냐는 좀 더 정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회사하고는 달리 종합 가전 회사예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냉장고, TV 같은 이런 품목도 팔고 있고 네. 또 스마트폰, 그밖에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 또 시스템 메모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팔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주목이 되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반도체 중에서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반도체 매출이 예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수출이 좀 잘 되면서 앞으로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뭐예요? 반도체의 그러니까 초호 경기 이것을 흔히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반도체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고 네. 그 변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좀 잘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잘 되고 좀 잘못되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는데 바로 지난해 1년간 2023년이 반도체의 그야말로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할 때 좀 좋아졌다는 얘기지.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상황 겨우 적자에서 빠져나올까 말까 한 대목이에요. 아직도 적자에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것은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봄의 초입 단계인데 가격도 오르고 지금 세계적인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초월하는 슈퍼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 전망을 해 보는데요. 예. 현재 지금 영업이익이 6조지 않습니까? 6조인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요. 분기 영업
이익이 2021년에 3분기에 15조까지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6조니까 아직도 3분의 1. 예. 그러니까 지금 15조 정도를 넘어서야 네. 앞으로 3배 정도 더 영업이익이 커져야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어떤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상황인데 얼마 전에 대만에서 강진이 났어요. 대만 하면 또 TSMC 회사가 있잖아요. TSMC 회사도 좀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에요? 예, 전 세계 최고의 시스템 반도체 예. 메이커가 바로 TSMC라고 그러는 예. 이 대만 적체 전로 반도체 회사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62%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절대 강자입니다. 예.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는 엔비디아를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설계해서 생산은 바로 TSMC에 맡기고 있는데 예. 그 100% 전량을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목을 끌었는데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한 요즘 2나노, 1나노 단위로 만들고 있거든. 나노라는 게 사람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1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미세인데 예. 사람이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게 흔들려서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을 정도거든요. 근데 지진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에. 근데 다행히도 지진은 동쪽에서 났고 TSMC 공장은 서쪽에 있어서 예. 바로 인근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라인이 아직도 지금 완전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생산이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이게 한데 수조 원 한다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예. 그러니까 빛을 쪼아서 자외선을 쪼아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그 장비는 고장이 안 났다. 예.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단기적인 타격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대만의 지진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좀 야속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삼성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잖아요. 대만의 TSMC가 어느 정도 지금 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그 일각에서는 예. TSMC가 그 지진으로 생산 차질이 생겼으니까 네. 대체 생산할 수 있는 한국 반도체가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 매우 단견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가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한 회사가 모든 반도체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TSMC가 반도체를 잘 못 만들면 거기에 같이 협업을 하던 한국 반도체 회사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아. 특히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 GPU를 엔비디아 것을 TSMC가 전량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나라가 거기에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HBM을 예. 지금 생산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TSMC의 GPU가 함께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GPU 생산을 못하면 지sun 때문에 한국의 HBM도 안 팔립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요. 예. 이게 전 세계 각국의 커스터머들이 고객들이 대만에 이거 전쟁 위험도 있는데 거기다가 지진까지도 우려돼 그러면 아예 주문 자체를 다른 나라로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네. 삼성전자예요. 예, 근데 문제는 기술력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따라잡거나 기술력에서 동등했을 때 그 전제가 성립이 되는데 네. 예.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 관해서는 삼성전자가 TSMC에 조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 회사들 상황 알아봤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